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김채수 교수가 쓰신 알타이 문명론입니다. 김채수 교수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서 언어학자 입장에서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시고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또한 유아 문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재구성해 보자는 시도로 쓰여진 책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문명이 동진하여 유아 문명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책의 기본 논지입니다. 이 같은 문명의 동진 과정은 청동기 문명이 도입되는 각 지역의 시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인류의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고대 문명 교류사를 쓰신 정수일 교수와 흐름상 같아 보이며, 논조 또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연구 교수와 임나일 본부설과 관련해서 제야사학계의 집단 공격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 고대사를 올바르게 재정립하여 다시는 이 같은 논란으로 한국 사회가 분열하는 일은 없게끔 책을 쓰신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책 자체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따로 새롭게 쓰여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김채수 교수의 여러 논문과 연구, 성과 등을 짜집기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연구 방향을 잡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이 같은 성과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된 문명이 유아 문명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고조선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매우 돋보이지만 수미일관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는 결국 후학들에게 큰 숙제를 남겨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김채수 교수의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장과 관련되어 도움이 되는 글을 김채수 교수의 책을 참고 삼아 진전시켜 보도록 하죠. 알타이어계의 언어란 인도, 유럽어계의 언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문형을 취하는 데 반해 주어 목적어 동사라고 하는 문형을 취하는 언어를 말한다. 그러한 문형을 취하는 알타이어계의 언어들은 서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중앙아시아의 몽골계, 동아시아의 퉁구스계로 대별되고, 투르크계에는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투르크메너, 우즈베키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위그르어, 타타르어, 칼타이어, 투바어, 야쿠트어 등이, 몽골계에는 몽골어, 오이라트어, 부랴트어 등이, 퉁구스어계에는 만주어, 에베너, 한국어, 일본어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알타이 문명을 일으켰던 주체들의 후예들은 지중해, 동부 터키와 흑해 지역에서 시작해 카스피의 카자흐스탄 알타이 지역 투바, 부랴트, 몽골, 바이칼, 아무르강 유역의 동북 삼성, 한국,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대에서 거주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알타이어계의 언어들을 사용해 가고 있는 민족들의 선조가 바로 알타이 문명을 일으켰다는 말이 된다. 우리 민족은 우랄 알타이어족 혹은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혈연적으로 어느 집단에 더 가까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구분하고 분류한 것으로,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제시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유럽어족과 대비하여 알타이어계가 갖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어 목적어, 동사순으로 문형을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 유럽어계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지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뿐만 아니라 몽골어도 알타이어계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중화민족의 시조 황제가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몽골 쪽의 시조라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시 중국어의 어순 또한 알타이계의 특징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라를 뒤이어 등장하는 상나라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자료도 있어 참고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 또한 김채수 교수가 쓰신 알타이 문명론에 나오는 글입니다. 갑골문의 출현은 은왕조기원전 1766년경부터 1122년까지의 중기 기원전 1500년경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왕조는 고고학적으로 그 실체가 인정된 최초의 왕조이다. 그런데 은왕조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은어하남성 안양에서 갑골문들이 출토됐는데
그것들의 기본적 통사구조는 SVO형이다. 이러한 사실은 은왕조가 화하족의 대립 개념으로 파악되어 온 알타이어를 쓰는 동이족에 의해 설립된 왕조라는 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글에서 SVO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인도유럽어계로 분류되어 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라와 다르게 상나라는 갑골문을 통해 그들의 문명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골문의 문장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나라가 사용하던 언어가 알타이어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 고대사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 측 학자들은 상나라 문명이 유아 문명에서 발원했으며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 당한 이후 상나라 유민들의 일부가 다시 그들의 원주지인 유아 일대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기자의 사례로 구체화되고 있죠. 기자조선은 우랄 알타이어계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여기서 이 같은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상나라가 유아 문명에서 발원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그 어떤 비판적 사고 없이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때라고 봅니다. 사실 상나라 문명이 유아 문명에서 기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선뜻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상나라의 유래가 유아 문명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화하족이었다는 주장은 너무 상투적일 듯 보여지며 혹시 그들이 황하 하류 이남 지역에 살던 동이족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탈인분지에서 살던 토아라인들이 기련 산맥을 따라 장안 부근까지 도착한 뒤 그곳에 정착했다가 다시 중원으로 와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